안녕하세요. 어, 창업기업의 마케팅 전략의 1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창업기업의 마케팅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내용은 창업기업의 마케팅 사례를 보는 것이고요. 학습 목표는 창업기업의 마케팅 사례를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할 수 있다를 학습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창업기업의 마케팅 사례는 가장 최근의 사례로 2020년 올해죠. 6월 1일 저희들이 삼진 어묵의 감성공장을 어메이징 팩토리라고 하는 별도 법인으로 분류한 사례를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진 어묵은 67년 동안 어묵을 제조해서 시장에 팔았던 회사로 아, 아,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 중에서 2012년도, 지금부터 한 8년 전에는, 2012년도에는 어묵 베이커리라고 하는 시장에 없었던 영역을 새로 창출해서, 아, 고객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얻어내고 있고, 지금도 전국에는 어묵 베이커리 매장들이 성업을 하고 있는 그 스타트를 한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2012년도에 삼진이 어묵 베이커리로 시장에 어떤 새로운 트렌드를 이끌었다라고 하면은 2020년도에는 어썸바라고 하는 어메이징 팩토리의 영역이 어묵 바의 영역이 저희들이 새로 도전하는 스타트업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어썸바의 영역은 새로 출시한 어묵 벤처 기업인 어메이징 팩토리라고 하는 법인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으로 창업 기업의 마케팅 전략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아주 좋은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묵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단순히 어묵탕이나 아니면은 떡볶이에 들어가는 어묵, 아니면은 어묵 조림,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2년도에는 어묵 베이커리를 가지고 시장의 어떤 그 변화를 이끌어냈고, 2020년도에는 어묵을 통한 우리가 얘기하는 핫바, 즉 어묵바를 가지고 시장의 새로운 또 영역을 구축하고 있다. 그래서 어썸바라는 개념은 어묵의 새로운 시장의 영역을 새로 만들어내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을 창업 기업의 새로운 벤처 기업으로 설정하고 난 다음에 마케팅 전략의 가장 중요한 부분, 우리가 마케팅 믹스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을 어떤 형태로 가져갔느냐, 그거를 우리가 포피 관점에서 좀 들여다본다라고 하면은 어메이징 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어썸바 매장의 프로덕트를 어묵 바의 개념으로 가져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흔히 베이커리에서 볼 수 있는 생지를 통해서 우리가 페스트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바삭바삭한 제품의 빵의 형태와 같은 부분들을 어묵을 가지고 구현해 놓은 제품들이나, 또는 우리가 삼바라는 말을 쓰는데 어묵을 가지고 우리가 샌드위치나 아니면은 핫도그 같은 햄버거 같은 맛을 낼 수 있는 제품을 시장에다가 공급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업 기업들이 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의 하나는 세상에 없는 제품이거나 아니면 아주 새로운 제품을 시장에 출시함으로써 시장의 반응을 도출할 수 있게끔, 즉 우리가 창업 기업들은 시장에 새로운 밸류를 제공해야 되는데, 새로운 밸류를 제공하는 방법은 이렇게 우리가 어썸바처럼 유형의 제품을 시장에 공급하기도 하고,
또는 무형의 서비스를 시장에 공급하는 거기도 한다. 근데 무형의 서비스든 유형의 프로덕트 제품이든 간에 기존의 제품과 동일하거나 기존 제품을 팔로우하는 형태로 가는 방법은 우리가 시장 안에서 안정되게 창업 기업을 런칭을 할 수는 있지만은 크게 성공을 하거나 아니면은 더 큰 돈을 벌기에는 어렵다. 그래서 창업 기업은 우리가 시장에다가 제공할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기존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비해서 어떤 뉴 밸류, 새로운 가치가 있느냐를 고민해서 그 밸류를 창출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새로운 밸류를 가진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창업기업이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거를 어떻게 유통시킬 거냐, 즉 플레이스적인 차원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 어썸바 매장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면서 단순히 그 제품을 기존 형태와 같은 형태로 파는 게 아니라 어썸바 전용 매장을 아주 번화가에 한 20평 정도 규모로 해서 샵을 만들고 거기가 핫플레이스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작업들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스타에 이런 부분들이 노출이 되고 또 많은 SNS를 활용해서 또 유명 크리에이터들이나 아니면은 유명 SNS 활동가들이 이 매장을 찾아오게끔 하는 부분들을 만드는 것, 이게 포피믹스에서 플레이스 전략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 즉 창업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기업들과 같이 대량의 광고비를 집행하거나 아니면 유명 연예인을 동원할 수 없다라는 특성들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유행하는 SNS들이라든지 아니면 아주 크리에이티한 공간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플레이스 전략에서 감안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어메이징 팩토리의 어썸바 전략은 사람들이 여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밸류를 가진 제품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새로운 플레이스 공간에다가 저장한 것이 특성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셉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덕트가 필요하고 플레이스가 설정인 유통 전략이 설정이 되고 나면은 프로모션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 어썸바의 프로모션 정책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기업들처럼 대규모의 유통 비용이나 대규모의 광고 홍보 비용을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컨셉 자체를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묵의 패션을 입히다 이러한 컨셉을 가지고 어썸바라고 하는 새로운 영역에 젊은 층들이 아주 좋아할 수 있는 맛과 아주 좋아할 수 있는 또 많이 들리는 SNS 영역에서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또 오픈 첫날에는 프레오픈이라고 해서 오는 모든 고객들한테 무료로 이러한 제품들을 경험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 무료로 경험한 고객들이 그 제품을 다시 주변들한테 말하고 그리고 그 제품을 SNS에다 올리고 또 많은 이슈가 되게끔 하는 프로모션 정책을 썼다. 이 프로모션 정책은 기존에 우리가 채널 광고나 아니면은 유튜브 광고 아니면 온라인 광고에 비해서 비용은 굉장히 적게 들면서 관심이 있는 층들한테 깊숙이 파고드는 타겟 마케팅의 아주 전형적인 사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프로모션을 통해서 시장에 어떤 것을 선보일 때 또 하나 고려해야 될 게 프라이스 정책입니다. 가격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시장에 아주 새로운 뉴 프로덕트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기반한 제품 가격과 너무 큰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하지만은 새로운 제품에 대한,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밸류를 공급할 수 있는 가격까지 올릴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구매하고 또 구매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게끔 한다라고 하면은 정말 좋은 가격 정책이 될 거다. 그래서 어메이징 팩토리의 어썸바 같은 경우에는 뭐 3,500원대에서 5,000원대까지의 약 6가지 정도의 어묵바 제품들을 시장에 출시함으로써 사람들이 새로운 것에 대해서 치를 수 있는 가치에 대한, 가격에 대한 아주 알맞는 선을 제공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제시드린 창업 기업 어메이징 팩토리의 어썸바 매장의 어묵바의 제품의 사례를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요 매장, 요 현재 어메이징 팩토리의 어썸바 비즈니스는 계속 진행 중이고 많은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창업기업의 마케팅 전략의 포피믹스에서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의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이런 방식으로 전개한다라고 하면 성공할 수 있느냐? 라고 질문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렇다라고는 답변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마케팅 관점에서 시장에다 제공하는 마케팅 믹스를 어떤 식으로 가져갈 거냐라고 하는 구체적인 플랜을 가지고 그게 마케팅 전략 방향과 창업기업의 마케팅 전략 방향과 일치할 때는 그 비즈니스가 성공할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메이징 팩토리의 어썸바 사례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창업기업의 창업법인의 마케팅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를 미리 설정해 놓고 어프로치한 사례로서는 매우 좋은 사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